실손 의료비 보험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네, 오늘 첫 번째 보험 상식 질문입니다. 실손 의료비의 보험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또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제 실손이라 부르는 우리가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선생님,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사실 미리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손은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만큼 아주 자주 바뀌었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자주 개정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실손보험이 자주 개정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바로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때문입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걷어들여 그 돈으로 고객들이 청구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비율이 100%를 넘기 시작하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들어도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과거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본인이 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와 처방들을 과잉으로 받아왔고요. 그로 인해 손해율 급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손해율 급증을 금융당국 또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죠. 이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일단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좀 돌려받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싼 치료를 받아도 다 공짜다, 뭐 프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 없나요? 네,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 밥도 주고 편안한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실손보험에서 부담을 해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보험이고 사회보장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결국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실손보험 때문이지만 이 실손보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실손보험 손해율까지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수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올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실손보험 변천사를 이해하기 쉽게 표를 참조해서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하여 초기에 나온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길고 자기 부담금이 없으며 보장 한도도 큰 반면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갱신 주기도 3년으로 통일됐고 자기 부담금도 10% 생겨났습니다. 보장 한도 또한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되었고요. 3세대 실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한 실손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항목들이 특약들로 분류되어 횟수와 한도가 정해졌으며 과거 종합보험 특약 형태가 아닌 단독으로 실손보험만 가입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올 7월에 변경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살짝 팁을 드리자면 재가입 기간이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자기부담금도 30% 이상 상향될 예정이고 자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과 청구하지 않는 건강한 고객들을 분류하여 보험료 할증도 차등으로 매겨질 예정입니다. 몇 세대 실손보험이 나에게 맞느냐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이 또 1, 2, 3, 4세대까지 있는데 올 7월이죠. 4세대 실손보험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손보험의 뭐 면책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손보험에도 타 보험들처럼 면책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선천성 뇌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비만,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 여성 생식기 비염증성 장애, 비뇨기계 장애, 치과 치료와 한방 치료의 비급여 항목,
직장 항문 질환 중 비급여 항목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특히 치과와 한방치료, 치질치료 같은 질환들은 실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 질환들은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 부담금 부분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면책 사항들은 회사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꼭 참조하시고 유의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임신, 여기에 산후기 관련 질환, 항문 질환 등은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보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 여러모로 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이 실비 보장 항목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보장이 되는 항목과 보장이 안 되는 항목들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잠시 표를 참조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를 받거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 건강검진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시력 개선 목적이 있어야 보장이 되며 외모 개선 목적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한방 치료와 항문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나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 치료에 한해 급여 항목에서 보장을 해주고 성장 촉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실손보험이 모두가 좀 갱신형인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 실손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좀 부담도 되고, 이런 뭐 도대체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선 갱신이 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잠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매년 10%씩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세대 실손별 가격 편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40세 기준으로 38,273원에서 향후 30년 후인 70세 때는 66만 7,213원으로 약 17배 정도 상승하는데요. 3세대 보험의 경우는 40세 기준 14,794원으로 30년 후인 70세 때는 25만 8,146원으로 이 역시 17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젊은 시절, 건강할 때는 저렴하면서 내 보험비, 내 지갑을 지켜낼 수 있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보험 유지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나이가 들면 실손 보험료를 좀 내기가 적지 않아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고 15년마다 새로운 상품에 재가입해야 하며 만기인 100세까지 갱신 시마다 상승이 되는 보험료를 만기인 100세까지 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비갱신 상품인 수술보험으로 실손보험에서 상승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함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이라 보험료 변동이 없고 수술할 때마다 매회 지급이 되며 실손보험 보장 영역을 60에서 80%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값, 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엔 비싼 실손비보단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시청자들께서는 유리하십니다. 네, 그럼 방금 언급해 주신 이 수술비 보험이요.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의 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수술비 보험도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수술비 보험은 수술비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질병 수술비부터 해당 부위 수술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수술비와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까지 전체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장 금액은 최대한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시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실손보험의 공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 종류와 보험료 차이는 회사 가입 시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나에게 맞는 유리한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수술비의 종류와 보험료는 정말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니까요. 나에게 꼭 맞는 또 보험료, 수술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실손 의료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도 계절에 맞는 옷과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번 가입하고 평생 가져가는 보험이 아니라 시기와 때에 맞게 계절에 맞춰 갈아입는 계절 의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과 나에게 맞는 트렌디한 보험을 전문가들과 함께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